사이클상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했잖아요. 3년 상승, 1년 하락. 그래서 3년짜리로 지금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10월에 대출 받아서 이렇게 0.1개, 0.1개, 0.1개 이렇게 매수할 수 있으면 0.5비트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평당가는 대략 한 5천만 원어치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0.5개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서 3년 정도 보유하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25만 불에서 한 50만 불? 비트코인이 2029년에 이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25만 불쯤 된다고 치면 한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만 불 정도 된다고 치면 대략 한 7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거는 각자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대출은 3년 후에 갚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27일 오후 12시 49분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그냥 거기 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억 미만에서 이때 6월 22일 이후로 계속 1억 미만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테더 가격이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죠. 한 1,455원. 지금 환율이 되게 쌉니다. 1,466원까지, 57원까지 떨어졌다가 66원까지 살짝 올라갔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이 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엔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거든요. 엔화는 떨어지고 원화는 오르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최근에 키옥시아가 좀 폭락했거든요. 이 영향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나쁘지 않죠. 지금도 살짝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미국에서 ADR 형태로 상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45조 정도 되는 유상증자를 나스닥에서 마쳤고요. 그 돈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싼 걸 수도 있죠. 저는 그래서 좀 테더를 좀 많이 바꿔놨습니다. 가진 돈 거의 다 바꾼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남았는데, 몇백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8월 초까지는 다 바꿀 생각이에요. 갖고 있는 현금을 테더로 다 바꿀 생각입니다. 바꾼 테더는 당연히 다 비트코인을 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고래 돈공부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요.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제가 글을 썼어요. 이게 다크포스트라는 이분이 그래도 되게 정확하게 많이 올려주시는데 온체인 데이터 많이 올려주십니다. 이분의 글을 보고 원래도 든 생각이었는데 지금 좀 되게 중대한 기로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단 이 글을 먼저 요약하고 2022년과 현재를 비교해서 투자 전략을 같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보유자가 보유한 공급량이 6개월 이상 보유된 1630만 BTC를 넘어섰다. 무슨 말이냐면요. 6개월 이상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1630만 개를 넘어섰다는 뜻이거든요. 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 방송을 보고 있다면 대부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으신 걸 텐데요. 팔 사람은 벌써 팔고 떠났겠죠. 물릴 사람은 작년에 한 9월, 10월, 11월 이럴 때 많이 사가지고 물렸으니까 지금까지 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물려 있으시면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그냥 보유하고 계시고 추가로 매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따가 상세하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비용 기준선이 49,400달러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롱텀 홀더스인데요. 롱텀 홀더가 지금 갖고 있는 평단이요. 49,400달러. 요 정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49K. 제가 49K는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바이낸스의 차트거든요. 바이낸스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날 찍었던 가격이요. 한 49,000 정도 됩니다. 48,969인데 이 정도면은 49,000으로 봐도 되겠죠. 네,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자리로 자리매김한 자리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건 되게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 중요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크게 올랐다가 빠지기 직전에 최고가 찍은 게 한 49K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 8월 5일입니다. 이때 샤메 법칙도 있었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로 하루에 이렇게 쭉 빠졌죠. 블랙 먼데이라고 많이 합니다. 요때 빠졌던 가격이 49,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 지점과 지금 롱텀 홀더가 가진 평단이 비슷해요.
현재 최저가는 57,000달러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심하게 빠지면 요 평단을 깨고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 라인이 깨질지 안 깨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깬다면 여기 밑으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약세장 이때는 정말 심했거든요. 이 차트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래도 녹색이나 파란색 쪽 요쪽에 있으면 수익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롱텀 홀더들이 수익 중인 게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개월 이상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수익을 보는 날은 이렇게 많습니다. 다만 손실 보는 날은 2022년에 요 정도 있었거든요. 많진 않죠. 네, 요 정도. 이때는 마이너스 20%까지 깨고 내려갔어요. 근데 현재는 아직도 수익 중입니다. 이게 5개월 전에 샀으면 어떻게 수익 중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5개월 이상 갖고 있는 모든 물량입니다. 모든. 쉽게 말해서 사토시 물량 포함입니다. 사토시가 갖고 있는 물량이 한 110만 개 되잖아요. 이것도 다 포함해서 원시 시대부터 갖고 있던 그 비트코인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것도 다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현재는 아직도 수익 중이라는 거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락장이 나타나면 비트코인 사이클은 3년 동안 상승하고 1년 동안 하락하고 요게 반복되잖아요. 1년 하락의 막바지에는 항상 이렇게 손실 구간으로 갔다가 크게 오르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직 손실 구간까지 안 떨어졌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포스트라는 이분이 하신 말씀과 제 의견이 좀 동일한데요. 이게 끝일 수도 있습니다. 30% 수익 중인데 여기까지만 빠졌다가 그러니까 플러스 30%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개미털기 한 번 더 하고 쭉 빠진다면 그래서 만약에 한 49,000 혹은 더 많이 빠져서 뭐 한 45,000 뭐 요런 때까지 빠지게 되면 마이너스 20% 수준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죠. 네, 이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 최저가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네, 그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열심히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도 사고 이럴 때도 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때를 요즘에 좀 이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납니다. 뭐 옛날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이때가 2022년도거든요. 제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시작해서 2022년부터 코인 방송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때가 한 17,000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싼 가격이죠. 하지만 이때 한 번 더 빠졌습니다. FTX 거래소가 망했거든요. FTX 거래소가 망하면서 여기서 한 10몇 % 더 빠진 거죠. 그러면서 15,000달러대까지 빠졌습니다. 정확하게 바이낸스 기준으로 15,476달러까지 빠졌어요. 업비트는 날짜가 좀 다르긴 하지만 최저가가 2,070만 원 정도가 최저가입니다. 2,070만 원. 근데 17K 할 때도 뭐 한 2,200만 원? 뭐 그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2,200만 원, 300만 원.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이때 저는 바짝 쫄았어요. 17K에는 진짜 열심히 샀는데 15K 되니까 더 많이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대부분은 반반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뭐 저도 그렇고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대비는 해놔야 된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아니면 지금이 최저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57K가 최저점일 가능성 혹은 뭐 한 아까 말씀드렸던 49K 정도가 최저점일 가능성 이거 두 개 다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요 정도면 한 8K쯤 줄어드니까 한 10%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10%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되게 열심히 사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49K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뭐 가끔씩 누군가는 뭐 3만 달러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 이론이 이때도 사람들이 알았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11월이거든요.
고점을 찍었던 게 정확하게 여기도 11월이에요. 2021년 11월에 고점을 찍고요. 그리고 2022년 11월에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점 찍은 때가 11월, 최저점 찍은 때는 1년 후 11월. 정확하게 딱 1년 동안 하락이 있었죠. 우연히 그런 거긴 한데 좀 신기하긴 합니다. 이때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최고점일 때는 2017년 12월이죠. 12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최저점을 찍었던 이때도 2018년 12월입니다. 좀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으십니까? 이게 정말 신기하게 우연의 일치이긴 하겠지만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건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더 옛날로는 안 갈게요. 바이낸스는 처음부터 있던 거래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된 거래소가 아닙니다, 사실. 이때 최고점 찍은 게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 찍은 요때가 2018년 12월이었고요. 여기 최고점 찍었던 4년 후죠. 4년 뒤에 최고점은 2021년 11월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딱 4년 뒤가 아니라 4년에서 한 달이 모자랐죠.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는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지 않습니까? 4년에서 딱 한 달 모자라다. 그러면 우리 다 산술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언제가 돼야 돼요? 사이클상으로 2020년 10월 되면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2025년 10월 25년 10월에 정확하게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안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1년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2026년 10월이 최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다들 여기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한 대로 될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도 되게 많습니다. 10월까지 빠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이때까지 안 갈 거다. 혹은 이때까지 안 가고 8월쯤에 최저점이 나온다. 혹은 다 이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뺄 거다 해서 12월에 최저점이 나온다. 이런 의견 다 많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짜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현금을 2천만 원 갖고 있다. 그러면 대출을 한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면 저도 그래 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러겠다는 거지 여러분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고 저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생각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대출은 반드시 안전한 대출이어야 돼요. 비트코인 담보대출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신용대출은 그래도 은행권에,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대략 한 6% 이내에서 신용대출 받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3천만 원 받아서 한 3년 정도 유예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갚는 거는 3년까지 보통은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게 부담이 없는 분들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출 3천만 원 받고 이거에 대한 이자 부담이 부담되시는 분은 절대 대출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6%로 계산했을 때 월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 월 15만 원이 너무 부담되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대출을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대출 받으실 생각이 있다면 한 3년 정도는 기다릴 각오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한 1억 언저리잖아요. 1억이 안 되잖아요. 2년 반 될 때까지 반토막이 날 수도 있죠. 한 5천만 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제 생각에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충분히 수익이 꽤 클 것 같긴 한데 미래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이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다고 나중에 저 탓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대출을 조만간 좀 받을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살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8, 9, 10, 11, 12 이렇게 5달 동안 0.1개씩 5개월 동안 사면 0.5비트를 모을 수 있겠죠. 물론 가격 변동은 좀 있을 겁니다. 지금은 1억 미만인데 1억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1억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왕창 사야 되나? 네,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연말까지는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까진 그랬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바닥권에서 꽤 오래 머물렀죠.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꽤 오래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8월이든 10월이든 12월이든 최저점을 요럴 때 찍는다고 치면 요 중에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60%는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년에 최저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미 57,000이 최저점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최저점을 맞추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딴지는 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천만 원을 확보한다고 치고 내가 현재 2천만 원 정도 현금이 있다고 치면 내가 현금은 하나도 없는데 대출만 받을 거다. 그거는 이것 또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현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는데 대출 3천만 원 받으면 이건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출만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 사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마련한 다음에 8, 9, 10, 11, 12 이 5개월 동안 1,000만 원씩 지금 기준으로 1,000만 원이죠. 0.1비트씩 5개월 동안 사면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뭐 예를 들어 3년 보유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3년 보유하면 비트코인이 이제까진 사이클상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했잖아요. 3년 상승, 1년 하락. 그래서 3년짜리로 지금 대출 받으면 안 됩니다. 현금 2천만 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8월에 내 현금으로 1,000만 원치 사고요. 9월에도 내 현금으로 1,000만 원치 사고 10월쯤 대출 받으면 딱 좋겠죠. 10월에 대출 받아서 10월, 11월, 12월 이렇게 0.1개, 0.1개, 0.1개 이렇게 매수할 수 있으면 0.5비트를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평당가는 대략 한 5천만 원어치 투자를 하게 될 것 같고요. 0.5개가 조금 안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한 1,000만 원씩 그냥 5개월 동안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0.5비트 정도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조급하다고 해서 지금 한 번에 0.5비트 사는 분은 제 이야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뭐 본인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서 3년 정도 보유하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25만 불에서 한 50만 불? 비트코인이 2029년에 이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25만 불쯤 된다고 치면 한 3억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만 불 정도 된다고 치면 대략 한 7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언저리쯤 되니까 0.5비트로 계산하면 한 1.7억에서 3.5억 한 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매도할지 뭐 장기 보유할지 그거는 각자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대출은 3년 후에 갚아야겠죠.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여기에서 3천만 원 상환을 하면 1억 4천이 남습니다. 여기서 3천만 원 상환을 하면 3억 2천이 남죠. 그럼 2천만 원 투자해서 1억 이상 벌 수 있고요. 요렇게 만약에 이건 좀 불리시한 시나리오입니다. 한 3억 정도 벌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 말 그대로 대박이죠. 한 3억 정도 벌게 된 거니까 완전 초대박인데 이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투자라는 게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볼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뭐 손익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동안 뭐 사이클대로 이제까진 다 돼왔거든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60%는 그대로 사이클대로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못 올라도 그래도 한 2억 이상은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1억 미만인데 그러면 대출금 상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만약에 대출을 받았다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 올라가면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방법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0.5비트를 샀는데 현재 1억이죠. 그래서 5천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좀 올라갔다. 한 1.3억이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내가 들어간 돈은 5천만 원인데 실제로 된 돈은 6,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타이밍에서 그냥 안전상 3천만 원을 다 상환해 버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한 3,500만 원 정도 투자금이 남아 있겠죠. 그래도 여기는 이제 장기로 보고는 거죠. 그럼 매우 안전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기 상환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1억 3천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있지만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유하고 대출금을 먼저 갚아버리고 부채를 해결하는 그런 안정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대 수익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요렇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받아서 매수하는 게 좀 당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물론 대출에 대해서는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하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데 대출받아 비트코인 사시는 분은 어차피 안 계시겠죠. 그리고 집은 대출 받았을 때 뭐 LTV라고 하죠. LTV 한 60%, 첫 주택이고 뭐 이러저러한 조건이 잘 맞으면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삽니다. 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을 사는데 한 4억 대출 받아서 내 돈 1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곤 하거든요. 이 전략을 비트코인에 써봐도 괜찮은 시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저는 올해만 이야기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갑자기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22년에는 이런 투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2023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23년에 아직도 대출이 남아있는데 이때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이 되잖아요. 그쵸? 이때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1비트를 추가로 더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 2023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때 뭐 그래봤자 한 3만 달러 4만 달러 됐으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 6천 했던 것 같거든요. 이때 비트코인 담보대출로 1억 받아서 1비트 샀다. 이거 지금 잘 못한 것 같습니까? 잘한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면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아서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올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소신 발언입니다. 올해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생활안정자금이 보통 1억까지 대출이 됩니다. 내 집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1억 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1비트를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근데 올해 매수를 했지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니까 좀 불안해서 매도할 것 같으면 애초에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대출을 실행했으면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1년 만이든 2년 만이든 반드시 대출을 상환해야 돼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 작년에 정말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작년에는 비트코인 살려고 대출 받은 게 아예 없습니다. 저는 그게 대출받아서 사는 게 적당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팔아서 비트코인 산 것도 2023년에 다 했던 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피스텔 2개 팔고 아파트 하나 팔았는데 그 돈으로 다 비트코인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1비트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저한테 효자 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60%는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라면 내 연봉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도 있고 내가 현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갖고 있다면 최악의 경우 3년 후에도 비트코인이 안 올랐다. 그러면 그때 비트코인 팔아서 일단 대출은 다 상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 2천만 원은 날릴 수는 있겠지만 투자라는 게 항상 불확실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돈 법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하면 돈 벌 가능성이 그래도 꽤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택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유독 되게 위험한 대출을 많이 씁니다. 뭐 비트코인 담보 대출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청산 당하고 막 레버리지 그러니까 배율 쓰는 거죠. 그런 거 쓰다가 청산 당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1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안전한 대출 3년 이상 그래도 이거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현물입니다, 당연히. 선물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는 전략으로 3년 투자할 거라면 내 목표 가격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1년 만에 도달해도 바로 팔고 대출을 조기 상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안정성이 훨씬 올라가겠죠.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3천만 원 대출 받으면 3년까지 다 만기까지 가져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제 목표 가격에 도달이 한다면 제 목표
목표 가격에 도달한다면 그때는 좀 일부 매도해서 이 대출은 미리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이야기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요 정도 금액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즘에 대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출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안정적인 사람들만 대출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자율 제가 계산한 거는 6% 미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뭐 위험한 대출들 있잖아요. 뭐 10% 넘어가는 거 그런 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1년에 10%도 못 올라갈 위험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물론 손익비를 계산해 보면 그래도 수익을 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레버리지를 쓰고 아파트를 팔고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기에 올해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올해 아니면 내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 매수의 최적기는 26년 현재부터 한 8월 정도죠. 이때부터 27년 한 상반기까지 요때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중간에 최저점이 언젠가 나오겠죠. 네, 지금 현재에는 57K가 최저점일 가능성도 포함입니다. 지금 이게 최저점이었다면 이미 나왔고요. 앞으로 나올 거라면 이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있다. 하락장이 좀 더 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수하는 주기를 한 10개월 정도로 좀 더 길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죠.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2026년 중에 매수를 다 마칠 생각입니다. 그것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최저점을 찍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 12월이었죠. 근데 급등하는 거는 2019년 3월이었죠.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기다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조금 내가 돈을 벌어서 난 대출이 싫어서 월급 받아서라도 사겠다 하시는 분은 한 내년 한 3월 이게 2달 땡겨졌으니까 내년 1월까지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한번 볼게요. 네, 이때 11월에 최저점을 찍고 급등하기 전까지가 1월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쵸? 대략 한 2개월, 3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포함시키는 좀 분할 매수? 그러니까 뭐 저는 월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월간은 좀 무섭다 하면은 그걸 뭐 한 30분할 해서 매일 사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아무튼 기간을 대략 한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5개월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실 분들은 월급 포함해서 8월부터 27년 한 3월까지 요 정도 매수 기간으로 잡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1안이나 2안으로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번 더 떨어져서 뭐 12월까지도 1억을 못 넘었다. 그럼 여기서 멈출 거고요. 근데 이번은 이미 최저점이 뭐 여기서 한 10월에서 12월에 찍고 나서 팍 떨어졌다고 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말하듯이 한 7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이 됐지만 아직도 한 9,500만 원 수준이다. 1억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저는 1억이 안 넘으면 내년에도 매수를 할 거고요. 1억이 넘으면 올해 12월까지만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출받아 투자한다, 부동산 팔아서 투자한다 이런 전략이 예전부터 생각해 오고 있으셨다면 올해 하반기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현금이 좀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저는 뭐 대략 한 20% 정도? 20에서 한 30% 정도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잔찬이치님 그대로 다 잘 갖고 있으십니다. 이번 사이클은 바닥에서 고점까지 몇 프로 상승으로 낮아질까요? 낮아진다고 이렇게 결론을 지으신 것 같은데 안 낮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낮아질 수도 있지만 안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실버나 골드를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특히 실버 한번 보세요. 실버가 여기 막혔죠? 여기도 막혔죠? 근데 이번에 천장 뚫었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골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골드도 예전에는 상승률이 그렇게 엄청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토막 났다가 7배 올랐고 이렇게 못 올랐죠. 이때 상승할 때는. 고점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천장을 뚫었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 기간엔 나스닥은 안 따라가나요? 네, 나스닥을 아예 안 따라가는 건 아닌데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갑니다. 네, 좋은 질문 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편의상 그냥 QQQ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차이가 좀 되게 많이 나거든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바닥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오르긴 오르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오른 거랑은 비교가 많이 돼서 나스닥은 그냥 바닥에 있을 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 이만큼 오르는데 나스닥은 요 정도 오르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때 이제 여기에 이제 맞춰지겠죠.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이제 여기에 같이 맞춰질 텐데 나스닥도 오르긴 오를 겁니다. 그 때가 되면. 근데 일단 상관관계가 1은 아니고요. 네, 오른 날 똑같이 오르고 빠진 날 똑같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같이 똑같이 오른다고 해도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은 QQQ 같은 데 투자하기보다는 만약에 올해 6개월만이라도 올해 한 5개월 남았잖아요. 앞으로 남은 5개월만이라도 비트코인 매수하는데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고래동 공부 강의를 제가 아침마다 하는데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내내 그 말씀드렸거든요. 지금은 저는 비트코인 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올해 하반기에 안 사면 언제 살 거예요? 뭐 그러면 2억 되면 사나요? 3억 되면 사나요? 아니면 뭐 5천만 원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다 사나요? 한 7, 8천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부터 한 5, 6개월 분할 매수하는 게 맞잖아요. 7천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9,500이나 7천만 원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때 비트코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4848을 하고 요런 가격대에서 최저점은 아닙니다. 요런 가격대에서 과감하게 있는 돈을 다 쏟아붓지 못한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나름 열심히 매수를 하긴 했는데 한 요쯤에서 매수를 했거든요. 그냥 요때 다 몰빵했어도 됐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때 괜히 부동산 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럴 게 아니었는데 이때 대부분 투자했던 부동산들을 좀 팔아서 이때 많이 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다른 거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물론 전 반도체 조금씩 사고 있긴 한데 그건 법인 계좌에서 사고 있는 거고 법인 계좌는 비트코인 매수가 현재 우리나라는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계좌에선 비트코인 사고 법인 계좌는 조금씩 반도체를 한 3년 정도 분할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신용대출로 한 3천만 원 정도 받아서 투자할 생각이 계획이 미리 있으셨다면 아니면 뭐 생활안정자금 대출 같은 거 그런 게 있으셨다면 약간은 대출을 받아서 3년 정도 비트코인 투자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